오늘은 5월 26일이고요. 월요일, 아침 방송, 아니지, 저녁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제가 뭐라고 했냐면요. 공부하란 말이에요, 공부. 뭐, 끝났네, 어땠네, 막 이렇게 하지 말고, 공부를 해야 됩니다. 저가에 사는 자, 고점에 웃는다. 책을 펴고 공부하란 말이에요. 그러면은 다 극복이 됩니다. 자, 형주님 어서 오시고요. 한사발님, 부자 이글루님, 드림앤 해피님, 끝내주는 인생님, 류동진님, 나디아 킴님 어서 오시고요. 이경춘님, 경리님, 해피정님, MH님, 은혜님, 찰스 왕자님, 파랑새님 반갑습니다. 소희님, 경리님 어서 오시고요. MS님, 시베리안 허세님, 너는 나의 꽃님, 군산 최부자님 반갑습니다. 그리고 도치호님도 어서 오시고요. 김진기님 어서 오세요. 빨강망토님 오셨군요. 반갑습니다. 네. 그리고 졸졸졸님 반갑습니다. 어서도 오세요. 네. 자, 오케이. 네. 시청자가 많은데 왜 좋아요가 이거밖에 없냐잖아요. 빨리빨리 눌러주시고. 네. 망토님 입원했지? 입원하지 않으면은 이렇게 장기간 결석은 없는데. 네. 아무튼 입원 망토로 바꿔야 되는 거 아니야? 자, 아무튼 오늘 시작해 보자고요. 오늘 시장은 2% 올랐습니다. 네, 2% 올랐고요. 뭐 이야기는 뻔하죠. 네. EU 쪽에 원래 관세를 매기려고 했다가 50% 관세를 6월 1일부터 시행하기로 했다가 요거를 7월 9일로 바꿔줍니다. 자, 그러면서 안도 랠리가 나온 거예요. 지난 주말에 미국장이 하락한 부분에 대해서는 EU에 관세를 매기는 그런 부분이 적용이 된 거고요. 그 다음에 지금 요걸 말을 바꿔서 7월 9일로 바꿔주니까 네, 상황이 바뀌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죠. 자, 그런 부분이 와서 이제는 이제 추세가 또다시 변화가 좀 될 수 있겠죠. 네. 오늘은 2%도 더 오른 것 같은데. 네, 그죠? 계좌 전체적으로 2%더 오른 것 같지 않습니까? 많이 올랐어요. 뭐 일단 기본적으로 대형주들도 플러스 전환이 되어 있는 상태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추가적으로 이제 중소형주들의 반등폭이 굉장히 컸잖아요. 뭐 내려가는 것들이 오늘 별로 없었죠? 네. 오늘 내려가는 건 오늘 별로 없었기 때문에 수익률 측면에서는 지금 현재 연초 대비해서는 많이 올라와 있을 거예요. 그리고 계좌도 많이 회복이 됐겠죠. 당연한 겁니다. 리주인님 어서 오시고요. 네. 그래서 계좌가 많이 회복이 된다는 것 자체가 일단 여러분들 희망적으로 보셔야 돼요. 그리고 지금 뭐 오늘도 우리가 50%짜리 수익 난 거 하나 팔긴 했습니다만 수익 실현도 같이 병행을 하면서 종목이 요즘에 계속 빠르게 바뀌어요. 네. 빠르게 바뀌고 있기 때문에 이놈이 주도주였다가 또 바뀌어서 이놈이 주도주였다가 또 바뀌어서 이놈이 주도주였다가 또 이런 식으로 네. 이런 식으로 계속 바뀌고 있거든요. 그러다가 내수주였다가 수출주였다가 막 이렇게 계속 바뀌는 겁니다. 그래서 변화가 계속 빠르게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만약에 챙겨야 되겠다 싶은 종목들이 있다라면 한 번씩 챙겨 주시고 그 다음에 넉넉하게 여유 가지고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종목들이 일단 조정이 근데 들어왔다가 세게 들어가면 상관이 없는데 세게 들어가지 않는 경우도 있단 말이에요. 이게 왜 이렇게 좀 멀리 가야 되겠다 내가 좀 멀리 가면 더 나은가요? 네. 마이크를 더 땡겨야지. 그러면 일로 와. 야, 우차. 마이크를 이렇게. 이러면 너무 내가 보이잖아. 상관없죠? 이 정도면. 네. 좀 멀리서 보니까 더 나은데 얼굴이 더 조그매 보이잖아요. 그죠? 네. 연예인 얼굴인데 이제. 자, 오케이. 좋아요. 이렇게 해서 다시 한번 갑시다. 그래서 지금 시점은 바뀌는 상황들이 굉장히 빠르게 나오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종목들 대응을 하실 때 계속 끌고 가는 느낌도 나쁘지 않아요. 요즘에는 추세가 워낙 좋기 때문에 괜찮긴 한데 너무 날카롭게 올라가는 거 있죠? 네. 날카롭게 상승하는 것들 이런 것들은 언제든지 준비하고 있어야 돼요. 준비. 자, 지금 이제 두산 에너빌리티 같은 경우가 뭐 호재가 계속 끊어지지 않아요. 그래서 계속 상승세 유지가 되고 있는데 이제 매도가 조금씩 나오기 시작합니다. 오늘 기관이나 외국인들 매도 같이 나오기 시작하죠. 지금은 이제 이런 거 팔자라고 얘기하면은 사람들이 반발할 수도 있어. 왜냐면 오늘 들어간 사람들이 굉장히 많을 거예요. 왜냐면 기관 쪽 매도, 외국인 매도. 여기 매매 동향 한번 살펴볼게요. 하루 가지고 뭐 우리가 확인할 건 아닙니다만 자, 기관 쪽에서 보시면 오늘 두산 에너빌리티 매도가 있죠? 네.
그 다음에 외국인 쪽 들어가시면 두산 에너빌리티 매도가 있습니다. 자, 수급은 3개이기 때문에 개인들이 아마 삼성전자하고 오늘 두산 에너빌리티 뭐 이런 것들 많이 샀네요. 그죠? 자, 그렇게 되면 무슨 일이 벌어지느냐? 자, 삼성전자 같은 경우처럼 바닥에서 기어다니는 것들은 개인들이 사든 안 사든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바닥에서 기어다니는데 뭐 지가 산다고 해가지고 뭐 큰일 날 것도 아니야. 그러니까 크게 문제될 건 아닌데 위에 올라와 있는 애들은 매도가 나오기 시작하면서 개인들이 받아주기 시작했다라는 것은 끝에서 참지 못하고 들어가는 사람들이 생긴다는 얘기예요. 이해되시나요? 그래서 자, 이제 날카로워질 수 있는 단계까지 왔다는 얘기입니다. 조금 날카롭게 움직인다. 또 매도가 조금씩 늘어날 수 있는 상황이 좀 되는 거고, 또는 이제 수급의 변화가 좀 생길 수도 있습니다. 자, 지금 잘 보시면 원래는 뭐였어요? 방산이었죠. 그러다가 이제 원래 방산에 이제 한화 에어로스페이스였잖아요.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이게 원래 처음부터 나갔던 거 아니야? 에어로스페이스. 네. 이게 이제 가장 처음으로 나갔던 대장 같은 그런 느낌이었잖아요. 엄청 많이 갔죠? 그리고 시끌시끌해지니까 이제 그 전에는 근데 계속 올랐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시끄럽지 않았어요. 근데 이상하게 올해 초부터 굉장히 시끄러웠고, 자, 시끄러워지면서 주가가 오히려 내려갔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반복하고 있지만 그렇게 큰 수익이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재밌는 일이죠.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오늘 이번에 2월 달 여기 70만 원에 샀다 생각해 봐. 지금 10몇 프로밖에 수익이 안 났어요. 그죠? 10몇 프로밖에 수익이 안 났어. 그러니까 요 내용을 보시면 여기밖에 안 올랐다는 거지. 자, 여기서 또 다시 넘어가서 한화오션. 이것도 지금 시끌시끌한 자리부터 생각해보면 이거는 뭐 손실일 수도 있어요. 네. 어떻게 생각되세요? 이게 사실 대장이잖아요. 방산이면서 뭐 이런 거. 자, 현대중공업이나 마찬가지예요. 네, 그렇게까지 큰 수익이 나오지 않았어. 뭐 LIG 넥스원이나 이런 방산주 쪽에서도 뭐 여기서는 이제 최근에 좀 올라가는 모습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요즘에 또 이제 방산으로 넘어간 부분도 좀 있어. 오늘 현대로템 이런 거, 그죠? 현대로템 이런 거. 근데 얘도 결과적으로 보면은 뭐 그렇게 대단한 수익을 봤다라고 보기엔 좀 애매한 거죠. 그러니까 조선 방산에 있고 그런 부분들이 막 집중이 되는 모양새가 있었다가 지금 원전으로 넘어간 거야. 두산 에너빌리티 이런 걸로 원전으로 넘어갔어요. 원전으로 넘어갔는데 원전 넘어가면서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자, 건설이라든지 이런 쪽으로 또 파생시키는 거지. 자, 재밌는 건 뭐냐면 얘네들이 시작하던 단계에서 이렇게 진행이 중에 있는 거예요. 즉 저점에서부터 반등을 하기 시작해가지고 추가적으로 상승을 지속해 나가는 그런 형태인데 좀 날카로워요. 반등 포인트가 너무 날카로워. 너무 날카로워서 나쁠 건 없어요. 네, 주가가 강하게 올라간다는데 나쁠 게 뭐가 있어. 그러니까 좋은 얘기만 계속 나오죠. 그리고 개인들이 많이 사게 돼요. 근데 여기서 조심해야 되는 거는 이격이 점점 벌어지고 있다는 거지. 이격이 벌어지게 되면 무슨 일을 벌리느냐. 아래쪽에서 산 사람들은 매도를 고려합니다. 오늘 현대건설 이런 것도 마찬가지예요. 네. 요즘에 건설주들이 원전 같은 부분들 붙어가지고 하는데 건설이 이렇게 올라가는 종목이 아니에요. 아시죠? 건설이 이런 식으로 지난번 2021년도에도 이런 식으로 안 올랐다고. 근데 지금 원전 건설한다고 이렇게 빵 치고 올라가잖아요. 이거 뭐예요? 쏠림입니다. 쏠림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쪽 부분들이 이제 지금 강하게 올라가니까 이격이 크게 벌어지죠. 자, 이런 단계에서 지금 보시면 지금 건설 쪽에서 실질적으로 이게 터진다 저게 터진다고 얘기하지만 현대건설에게 수주가 올지 안 올지 모르는 거야. 그 덩어리로 접근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지금 포인트는 보시면 여기 밑에 쪽에서부터 공략하신 분들이 어차피 뭐 큰 문제는 없어요. 네. 근데 지금 들어가시게 되면 골치 아플 수가 있지. 자, 업황적인 부분들은 일단 추세적인 내용들이 얌전하게 흘러갔을 때 이런 식으로 흘러가게 되면 더 가겠는데 라는 생각하겠지만 이렇게 날카롭게 쏟게 되면 어떤 식으로는 조정이 나옵니다. 어떤 식으로 조정이 나오는데 그래서 오늘 우리가 팔아먹은 미코 같은 경우도 그런 거였거든요. 오늘 팔아먹었어요. 근데 그렇게까지 날카롭지 않은데도 불구하고 팔아먹는 이유는 뭐냐면 단기적 조정이 들어올 때 한 번 더 살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지금 같은 경우는요. 저렇게 날카롭게 솟아올랐을 때 한 번 정도를 이제 팔긴 해야 되는데 언제 팔 것이냐요. 매도를 언제 해줄 것이냐. 자, 미리 팔 것이냐 아니면은 조정이 나오는 걸 확인하고 팔 것이냐. 수익이 많으면 상관이 없어요. 수익이 많으면 이렇게 해가지고 수익이 많이 나왔어. 그러면은 조정이 어느 정도 받아도 내가 지킬 수 있는 수익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이 정도까지 기다려보자. 더 갈지도 모르잖아 라고 생각할 수가 있는 건데 만약에 내가 지금 수익이 많이 나오지 않은 상태야 라고 된다라면요.
포지션이 애매해지는 거죠. 자, 여기서 이만큼 올라왔는데 떨어져 버려서 다시 원상복귀 되거나 마이너스로 가버렸어.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애매한 거지. 자, 이렇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참고하고 네, 대응하시면 됩니다. 자, 많이 올라가는 종목들은 대체적으로 저점권에서 항상 변하지 않는 진리만 여러분들이 체크하시면 돼요. 자, 이렇게 생겨먹은 것도 있잖아요. 이평선 모여서 움직이는 거. 이런 것들 위주로 공략하시면 돼요. 지금 뭐 두산도 마찬가지지만 이거 어차피 영상에서 다 말씀드렸던 거잖아요. 자, 이렇게 이평선 수렴을 통해 가지고 반등이 나갈 때 이런 부분들. 자, 요거 말고 뭐 우리 기술이나 이런 것들. 님 슈퍼챗 2,000원 감사합니다. 쌀값에 보탰겠습니다. 성투사님 감사건설 계속 들고 가도 될까요? 개세건설에서 감사건설로 바뀌었어요. 감사입니까? 가세가 아니고? 자, 건설은 근데 GS는 이번에 저기 해드렸잖아요. 정보 진단 해드렸는데 요것도 어차피 뭐 저점권에서 매수 의견을 드리긴 했었죠. 근데 변화되는 포인트들은 워낙 위쪽에서 물타기 들어가는 거라서 여기서 많이 사야지만이 가능한 부분이라 지금 25,000 넘어가야지 돼요. 네, 넘어가야 되니까 더 놔두시는 게 일단은 맞는 전략이긴 하죠. 건설주들은 일단 놔둔 게 맞아요. 근데 GS건설은 종목 진단 들으셨을 테니까 아시겠지만 GS 에너지가 사실은 원전이고요. 얘랑은 별로 관계가 없어요. 근데 왜냐? 엄마가 같잖아. 엄마가 GS야. 야! GS 건설도 좀 도와줘! 그러면 네,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지 않겠냐? 라는 거죠. 네. 얘는 비상장이기 때문에 사실 GS 에너지에 투자할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GS를 투자해야 돼. 그러면 GS를 사야 되거든. 그죠? 그럼 GS를 사야 돼요. GS도 지금 잘 올라가고 있죠. GS 에너지에 투자하고 싶으면 GS를 사야 돼요. 그런 식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형태를 우리가 체크를 해 주셔야 되는 부분이니까 여기 시점에서는 이제 사실 GS건설은 그렇게 연결되어 있는 포인트는 아니에요. 하지만 건설이 다 같이 올라가는 거예요. DLENC라든지 이런 것도 마찬가지예요. 이런 것들도 이거는 이제 연결고리 좀 있죠. 네. 엑스에너지인가요? 뭐 그쪽이랑 연결이 있으니까 이런 것들 이제 연결고리가 있는데 현대건설이 지금 계속 주목을 받는 이유는 뭐겠어요? 현대건설이 주목을 받는 이유는 당연히 그놈이 대장이니까. 그죠? 그래서 현대건설이 제일 강하게 상승하는 그런 형태로 만들어지는 겁니다. 원전건설에서 현대건설이 강하다. 예전부터 그랬어요. 뭐 해외에서 뭐 플랜트 사업이니 뭐니 등등등 얘기가 나올 때 건설주 쪽에서는 현대건설이 제일 대장이었지. 그리고 나서 지금 포지션이 바뀌는 거를 우리가 잘 보셔야 돼요. 현대건설도 지난 영상에 들어있어요. 아시죠? 네, 이슈 진단을 다 해드렸잖아요. 자, 이렇게 돌파하고 들어오는 거. 여러분들은 지금 무엇을 봐야 되냐면, 요렇게 올라간 시점에서 매수를 종용하는 것이 아니라, 자, 요 포인트를 노리시면 되잖아. 이게 왜 이렇게 올라갔느냐? 올라가기 전에 포인트. 이게 제일 중요한 거 아니겠어요? 올라가기 전에 포인트. 요게 중요한 거지. 올라간다 하면 중요하지 않아요. 왜냐면, 내가 이 종목이 없다고 해서 더 살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과거로 돌아가서 매수할 수 있는 것도 아니잖아. 근데 많이 올랐는데 이거 뭐 어떡할까? 뭐 이거 뭐 의미 있는 게 아니죠? 네.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올랐다가 내려와서 변화되는 형태. 이 구간을 보셔야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종목들이 올라갈 때는 항상 비슷한 똑같은 그런 위치들을 만들고 있다는 거예요. 자, 2차 전지든 뭐든 지금은 이제 영광이 사라진 종목들도 많이 있잖아요. 에코프로나 이런 거. 네. 이런 것도 마찬가지예요. 처음에 올라가기 전에는 대부분이 이런 수렴권을 거치면서 넘어가잖아요. 돌파하고 나서 들어오는 자리들. 이렇게 역별에서 넘어가는 자리들, 이런 자리들이 중요한 포인트다. 그래서 지금 당장의 수익을 노리시는 대부분의 투자자들은 많이 올라간 다음에 공략 포인트를 잡아요. 근데 시간이 좀 걸리더라도 이렇게 돌파를 만들어서 추세가 길게 가는 거. 자, 추세는 말이에요. 연속성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응? 형주님 그러다가 잘린다. 나이트보다한테. 네. 나이트보다한테 잘려요. 스팸 문자 쓰지 말어. 뭐라고 쓴겨? 이? 박수 쳤는데 왜 그랬을까? 네. 나이트봇이 뭔가 좀 멍청한 것 같아.
현이형이라는 게 뭔가 문제 있는 건가? 네. 잘못 걸렸네. 왜 그랬어? 왜 그랬어요? 인사하지 마. 이제, 지금 블랙아웃 딴 것 같은데, 아무래도. 네. 나이트보드한테, 스톱! 워닝! 해놓고 이제, 워닝이야. 골치 아프네요. 그러니까, 요런 부분들을 공략을 해주셔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들, 지금 일단, 중요한 건 이거야. 지금 주도주가 막 여기서 나오고 저기서 나오고 뭐 이 종목 올라가고 저 종목 올라가고 뭐 업종 올라가고 종목지는 안 됩니다. 자, 왔다 갔다 막 계속 올라가잖아요. 이런 포인트들 만들어지니까 자, 이리 갔다 저리 갔다 막 와리가리 막 그냥 계속 하고 있잖아요. 이렇게 하면 안 돼. 추세가요. 이리 갔다가 저리 갔다 하는 쪽으로 진행되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올라가는 것만 보고 계속 따라가면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 잘 생각해 보세요. 뉴스에서 막 떠들거나 막 더 간다 막 그러고 막 그냥 막 그랬는데 이미 많이 올라간 주식이야. 그런 주식이 더 가는 경우는 많지가 않습니다. 지금 2차전지 같은 경우 뭐 요즘에 그 TV 프로나 이런 거 보시는 분들 아시겠지만 계속 올라간다고. 네. 더 이제 반등 나올 거니까 계속 보유하라고 합니다. 반등은 나와요. 기술적 반등. 근데 지금 보시면 에코프로 시총 오늘 5위까지도 밀렸었죠? 네, 이제는 5조 원대 초반까지 밀려왔어요. 자, 이거를 지금 30만 원인데 이게 조금만 더 떨어지면은 10분의 1 토막이잖아. 이런 거를 계속 들고 간다? 안 되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부분이 매우 중요한 그런 내용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추세는 연속성입니다. 연속성. 계속해서 내려갈 것이냐. 그죠? 형주님 완전 잘린 것 같은데? 그죠? 이제 몇 분간 이제 뭐 채팅 금지 막 이렇게 나온 건가? 나이트봇이 뭐 좀 이상하다. 박수 치는데 왜 그랬지? 자, 아무튼 그런 거예요. 그래서 추세는 이제 하락 추세가 연속된다. 이렇게 됐을 경우에는 어떻게 돼요? 건드리지 않는 게 좋죠. 건드리지 않는 게 좋아요. 2차 전지에는 아직도 많이 물려 있어요. 근데 사람들이 정말로 많이 나오기 시작하는 그 시점. 글쎄, 지금 문제가 제일 큰 문제가 뭐냐면요. 2차 전지 같은 경우는 뭘 하고 있냐면 추가 매수를 계속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안 팔고 있어요. 내 돈 내산이니까 안 팔고 있어. 신용으로 만드신 분들은 이미 다 털리고 없겠죠. 신용으로 물타기 하신 분들은 더 고통받을 테고요. 자, 지금 그런 상황인데 계속해서 떨어지는, 이제 좀 걱정스러울 거야. 왜? 내가 가지고 있었던 전재산 투자한 종목은 계속 떨어지죠. 뭐 삼성전자 같은 경우처럼 이렇게 멈춰 있다 그러면은 그래도 그나마 나아. 삼성전자는 대형주기도 하고 어차피 시간이 지나면 올라가요. 뭐 이건 의미가 없어. 크게 의미 없습니다. 뭐 크게 문제될 것도 없고, 네, 큰 부담을 가질 만한 내용이 아닙니다. 근데 추세가 세 가지가 있죠. 상승을 하느냐, 횡보를 하느냐, 하락을 하느냐, 이 세 가지야. 자, 1번이나 2번 같은 경우는 괜찮아요. 상승을 하든 횡보를 하든 괜찮습니다. 근데 하락을 하는 추세에서는 문제가 있어요. 자, 하락을 할 때는 절대로 추가 매수를 하시면 안 돼요. 추가 매수 안 됩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하느냐면 올라가는 종목에 대한 매수는 잘 못하고요. 횡보에서도 매수를 잘 못해요. 어디서 하느냐? 하락에서만 추가 매수를 들어갑니다. 이거 팔아서 일로 들어가고 요거 팔아서 일로 들어가죠. 내려갈 때 안 사는 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매매는 사실 살 거 굉장히 많아. 살 거 굉장히 많은데, 자, 내가 비중이 얼마 안 돼. 그런 상태에서 주가가 내려가가지고, 네, 손실이 발생했어. 뭐 별 의미 없죠? 별 의미 없습니다. 근데 비중이 많은 상태에서 물려서 내려가게 되면 문제가 생겨요.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해. 그러면 여기서 뭐가 생기냐면 심적인 동요. 마음까지도 같이 흔들리는 거야. 그러면 어떻게 돼요? 내 마음도 같이 흔들리게 되면 이거를 뭔가 진정시키고 싶을 거 아니에요. 마음이 막 두근반 세근반 하고 막 떨려요. 막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진정시키기 위해서 뭘 해야 됩니까? 손실률을 낮추려고 하겠죠. 그러면 손실률을 낮추려고 하면 추가 매수밖에 없어요. 왜냐면 계속 떨어지고 있으니까. 그럼 내가 가지고 있는 돈을 다 쏟아 넣어요. 근데도 계속 떨어져. 그러면 어떻게 돼요? 이제부터는 가지고 있는 주식을 팔기 시작해요.
그것도 다 했는데 안 돼. 계속 떨어져. 그럼 어떻게 해요? 빚을 내서 이제는 집어넣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다가 반대 매매를 당하는 거거든. 자,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만 보면 되잖아요. 내려가고 있냐, 올라가고 있냐. 내려가고 있냐, 올라가고 있냐. 이것만 보면 돼요. 뭐, 업황이니 뭐니 난 잘 모르겠다. 기본적 분석 모르겠다. 차트 분석 모르겠다. 뭐, 이런 거 모르겠다. 이런 거. 이거 여러분들 나이트봇한테 2번 걸리면요. 저기 어디 그 골목, 뒷골목을 끌고 가요. 그래가지고 막 때려. 나이트봇이잖아. 이름이 나이트봇. 밤의 봇. 밤봇. 그래서 으슥한 데로 끌고 가가지고 막 때려. 막 스팸 할 거야. 막 그러면. 지금 형기님 쥐어 터지고 있어요. 조심해야 돼. 조심해야 됩니다. 네, 잘렸어. 근데 왜 인사했다고 잘리면 도대체 어쩌라는 거야? 네. 갑자기 잘려서 이거 어떡하지? 네, 참. 이 나이트봇이 뭔가 좀 이상해. 네. 뭐, 아무튼, 그렇다. 이 채팅을 좀 뭔가 더 해줘야 되나? 모든 메시지로 바꾸면 어떻게 되죠? 형제님이 채팅이 안 나오는 것 같은데, 이게 뭐 몇 분간 정지 막 이런 거 나오는가 봐요. 네. 자, 아무튼요. 그렇다. 네, 그렇다. 자, 그래서 추세가 하락하는 형태로 가고 있는 거. 그냥 업황이니 뭐니 다 필요 없고, 올라갈 때는 그냥 놔두세요. 저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 저 같은 경우는 이런 게 있죠. 전략적이잖아, 전략. 전략적인 매수나 매도를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추세가 꺾이기 전에 미리 팔거나, 왜 그런지 아시죠? 저는 추세가 꺾이기 전에 먼저 팔아야지 돼. 꺾일 것 같으면 팔아야지 돼요. 왜냐면 꺾인 다음에 팔면, 하다가 안 파시면서 다시 내려온단 말이지. 그래서 저는 매도를 할 때도 이렇게 얘기해 드려요. 지금이 아니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기준이 안 맞는 분들은, 자, 지지선 확실하게 이탈할 때 매도하세요. 저는 오늘 매도를 치긴 합니다. 라는 식으로 얘기를 해드리는 거거든. 이거는 리딩과 그 다음에 개인 종목의 어떤 포지션하고는 좀 달라요. 그래서 그런 거가 있다는 거 정도만 아시면 되는 거고, 어쨌건 저 같은 경우는 좀 다르게 여러분들은 혼자서 대응하시려면 이런 부분들을 알아야 된다는 얘기지. 포지션이 주가 하락으로 연결되는 상황이다. 딱 보니까 계속 떨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라고 한다면 건드리지 마세요. 내가 물렸어? 그냥 물린 상태로 팔기 싫으면 그냥 그 상태로 그냥 가만 놔둬. 추가 매수하지 말고요. 조금 샀는데 물렸어. 괜찮아요. 나중에 되면 어차피 안 죽는 놈들은 돌아옵니다. 그러면 바닥 잡고 올라오기 시작할 때 내가 그때 조금 더 해주면 평단가 확 낮출 수 있어요. 계속 사기만 하면은요, 결국엔 돈이 떨어지면서 마탱이 가는 거거든. 상승 종목들 같은 경우는 올라갔다 내려갔다 할 때 계속 사줘야지 돼요. 흐름이 좋을 때. 또는 횡보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한국전력 같은 경우도 대응할 때도 한국전력 다들 못 간다고 그랬잖아. 안 간다고 그랬잖아. 안 된다고 그랬잖아요. 하지만 우리는 뭘 봤어요? 자, 하락하던 추세에서 우리가 언제부터 대응한 거예요? 여기 2만 원 아랬죠. 여기서부터 대응한 거 아니야? 여기 그때 수익이 났었죠? 떨어졌다가 밑에서 또 사고, 또 사고, 또 사고, 팔아먹고 또 사고, 팔아먹고 또 사고 계속 하면서 지금까지 올라간 거잖아요. 그 전에 이제 우리는 포지션이 바뀔 때, 네, 여기서 팔아먹었나요? 팔아먹었죠. 그 다음에 조정 들어오면 다시 사겠다 했는데 이렇게 올라가 버리면 못 사는 거야. 자, 근데 중요한 건 이거지. 지금에 와서 살려고 마음 먹지 마시란 얘기예요. 매수는 언제 해야 돼? 매수는 언제 해야 돼요? 매수는 이렇게 추세가 뭔가 바뀌고 있을 때, 네? 뭔가 바뀌고 있을 때. 자, 이럴 때는 떨어질 때마다 계속 사주시면 돼요. 괜찮습니다. 네? 괜찮습니다. 이해되세요? 내려올 때마다 더 사주면 돼. 이거는 여러분들한테 가격도 다 정해드렸잖아요. 18,000원, 2만원, 여기 사이는 저점이다. 지지선이다. 제가 얼마나 오랫동안 여러분들하고 같이 매매를 했겠습니까? 그죠? 사람들은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근데 딱 보시면 아시잖아요. 이제 뭐가 바뀌었어요? 하락하던 모양새가, 네? 더 빠지지 않잖아요. 이거 몇 번째 강조드린 거고 늘 강조드리는 거잖아요. 내려가는 거 눈에 다 보이잖아요. 그죠? 보이죠? 올라가고 있는 게 보이죠? 더 이상 내려가지 않는 게 보이죠? 그럼 사는 거야. 시간이 좀 오래 걸리더라도.
아니, 1년이 걸리면 어때? 2년이 걸리면 어때요? 50%, 60% 나오면 되지. 1년에 50%? 그러면 여러분들 되게 웃기는 게 말이에요. 자, 1년에 50% 수익 나왔어요. 그러면은, 에게! 그런단 말이에요. 에게. 네. 에게게게게게게 그런단 말이지. 1년에 50%짜리가 이게 그냥 만들어지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에게게게게게. 에게게게. 그래갖고 물어보면 50%짜리 수익 한 번도 못 내봤다는 거지. 50%짜리 수익을 내본 적도 없는 사람이 1년에 50%요. 그러면은 애개개개 한단 말이야. 이러면 안 돼요. 투자는 하다 보면 100도 나오고 200도 나오고 500도 나오고 1000도 나오는 겁니다. 그죠? 우리가 1000%짜리 두 번인가? 네. 옛날에 위메이드가 1000% 나왔고 그 다음에 뭐야 신성 델타테크가 5000%였어요? 뭐 그렇게 나오는 것도 있어. 그렇게 나오는 미친놈들도 있습니다. 네. 그냥 나올 수도 있는데 그런 것들은 이제 뭐가 따라줘야 돼? 운이 따라줘야 돼. 운. 1000% 이상 막 올라가는 거. 그런 거는 추세만으로 가는 게 아니야. 내가 정말 뚝심으로 버티고 막 그렇게 운도 같이 따라줘야 돼요. 왜냐면 이 바닥에서 1000%라는 건 10배입니다. 10배. 10배가 올라가려면요. 이걸 우리가 텐베거라고 하잖아요. 이 10배짜리가 나오려면요. 진짜 미친 테마가 달라붙었거나 아니면 뭐 돌아버린 추세가 나타나줘야 돼. 자, 지금 뭐 BHI 같은 경우 원전에 아주 강력한 종목이라고 얘기하잖아요. 이것도 다 말씀드렸던 종목입니다. 네. 자, 이것도 밑에서 보면은 이게 7,000원 정도가 저점이었을 거 그죠? 여기. 네, 7,000원 저점이고 여기가 37,000원. 7535. 500% 좀 넘었잖아요. 이렇게까지 많이 올랐는데 500%야, 500%. 10배가 넘어가려면 굉장히 포지션 변화가 많이 생길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지금처럼 이렇게 또 막 치고 올라가잖아요. 원전 르네상스 미국에서 땅땅땅 치고 있어. 나는 원전 섹터는 괜찮을 것 같아요. 근데 문제가 뭐냐면 너무 올랐다는 거죠. 미국에서 지금 원전을 건설을 할 건데 지금 3세대 원전이라고 그러죠. 3세대 원전. 너무너무 좋은 원전. 이거를 우리가 프랑스하고 우리나라 여기서 가능하다는 얘기예요. 지을 수가 있대. 그 러시아하고 중국산 원전은 사실 선호하지 않는다. 근데 지금 현재 시점에서는 이 러시아와 중국산이 한 60% 이상 갖고 있죠? 네. 원전 건설의 수주를 설계를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얘네들한테 더 뺏기기 전에 우리가 가야 돼요. 그래서 커다란 원전보다 어느 쪽 집중하라고 했죠? 맞아요. SMR이에요. 소형 원자로. 이거 하다 보니까 종목이 결정이 된 거야. 그때 제가 종목 이슈 진단 처음 해드릴 때 이 SMR 이게 뜬다. 소형 원전이라고 말씀드린 게 두산 에너빌리티가 대장이죠. 근데 BHI가 여기 또 포함되는 거죠. 그 다음에 우리기술, 그 다음에 그 현대건설 이런 거요. 시멘트 많이 쓰죠. 그래서 요즘에 시멘트도 좀 올라가는 것 같은데 한일 시멘트도 배당 많이 받아 먹다가 잘 팔아먹었는데 수익이 이것도 보세요. 추세가 잘 가잖아. 이것도 잘 팔아먹었어요. 근데 매수 포인트가 여기가 조금 더 하다가 놓쳐버렸어. 이렇게 될 수가 있다니까? 이거를 네. 한일 시멘트도 보세요. 여기 밑에서부터 계속 산 거 아니야? 왜 그랬을까? 추세가 연속성이 있잖아요. 계속 샀던 거예요. 근데 배당도 이건 많이 줘요. 배당도 많이 줍니다. 배당 얼만큼 주는 종목이죠? 이게 5에서 6% 나올 거예요. 지금 가격대 치면 좀 더 많이 나올 텐데, 조금 적게 나올 텐데, 이게 배당금이 지금 1,000원으로 잡혀 있는 거죠. 연간 배당률이 1,000원이에요. 1,000원. 연간 배당률이 1,000원인데 1,000원이면은 우리가 여기서 살 때 이게 가격대가 12,000원, 15,000원, 12,500원 그랬단 말이에요. 계산해 봐요. 1,000원 나누기 12,000원 해 봐. 그럼 이 배당률이 8%짜리란 말이지. 네? 무지막지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종목을 계속 들고 가면서 추세가 살아나네. 그럼 들어올 때마다 한 번씩 사주고. 그러면 추세가 가는 거예요. 그러다가 수익 나오면 이제 좀 팔아먹을까? 팔아먹어도 되고. 네. 저는 요거 한번 반짝 떴다가 움직였잖아요. 그래서 그 이후에 팔아먹었어요. 왜냐면 뭔가 특이점이 나온 거 아니야. 그러면 팔아먹고 추세가 살아있으면 다시 사자 했는데 못 산 거지 이번에. 엿같네. 그래서 요거는 수익이 많이 나오셨을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는 급하게 교육받고 왔어요. 끌려갔다 왔죠. 저기 으슥한 골목길에. 급하게 가는 거 너무 선호하지 말자. 급등주 너무 좋아하지 말자. 네. 급등주 좋아. 많이 올라가면 좋아요. 좋은데 어차피 여러분들이 살 수 있는 주식이 아니잖아요. 지금 현대건설 사실 거예요? 아니면 지금 뭐 두산 에너빌리티 사실 겁니까? 안 사실 거잖아. 못 사시잖아. 못 사잖아요. 그게 문제라는 거야. 그거 쳐다보고 있을 필요가 없어요. 잘 간다, 잘 간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놈이 어디서부터 갔을까? 출발점을 찾아야지, 출발점을. 출발점을. 그런 쪽에 넉넉히 있다 보면 다른 게 출발하면은 와, 저것도 가네? 왔다 갔다 하다 보면 그냥 허송세월 분야가 끝나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어느 쪽으로 가야 될지 잘 모르겠다 싶을 때는 어떻게 하라고 했어? 그냥 가만히 있으면 돼.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종목 가만히 갖고 있으면 돼요. 그럼 알아서 올라갈 겁니다. 이게 대형주일 경우에, 네. 그죠? 배당 준다고 해놓고 배당이 없어지는 것은 사기꾼이죠. 왜 그런 거요? 그잖아요? 그럼 사기꾼이죠. 준다고 했는데 안 주면은 사기꾼입니다. 근데 준다고 했으면 줄걸? 이사회에서 결정했을 거 아니에요. 이사회에서 배당 얼마 줍니다. 결정했으면 배당 줘요. 네. 준다고 해놓고 안 주면 그거 사기꾼이지 뭐요. 그 없어지는 건 뭔가요? 이거는 네. 근데 이사회에서 결정해가지고 배당금 준다 했으면 배당금 줍니다. 네. 그거 안 주면 큰일 나는겨. 네. 그래서 배당 줍니다. 그래서 혹시 아직까지 배당을 지급하지 않는 그런 경우는 기준일이 안 지났다거나 뭐 그런 경우일 수 있어요. 근데 지금쯤이면은 기말 배당은 다 들어왔을 건데 분기 배당 같은 경우는 아직 기준일이 안 지난 것들도 있죠. 현대차가 아마 네 30일이죠. 이번 주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번 주 말 지나면 이제 또 분기 배당도 받을 수 있는 거야. 그러니까 그렇게. 자, 그래서 제가 해드리고 싶은 말씀이 이거야. 자, 추세가 상승하고 있는 종목군들은 일단 보유하시면 돼요. 네. 자, 중요한 건 매매를 어디서 하면 되느냐? 이렇게 횡보가 나오거나 우상향이 나오거나 둘 중에 하나 여기 골라가지고 대응하시면 되는데 우상향이 많이 진행됐어. 그럼 따라가지 마시고 조금 진행되는 거 있죠. 살짝 진행되는 거 이런 것도 그냥 가져가셔도 돼. 근데 이것도 지금 차트를 길게 보고 보니까 어이구 이렇게 보이시잖아. 짧은 기간 같지만 실제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한 6, 7개월, 7, 8개월 정도는 옆으로 가는 거잖아. 그죠? 페인트는 아직 안 보는데요. 근데 예전에 조강 같은 거 좀 봤었는데, 그것도 그때 팔아먹었을걸? 네. 올라갈 때 팔아먹고, 지금 그 페인트가 올라갈 게 없잖아요? 페인트는 올라가는 게 없을 것 같은데? 아니, 난 시멘트만 봤어. 그래서 페인트는 노르페인트, 노르홀딩스가 요즘에 좀 올라가죠? 노르홀딩스. 그죠? 노르홀딩스가 이게 저기 옛날 특강 종목에 있었어요. 이게 작년 8월인가? 네. 이 부분이 있었는데 이것도 지금 많이 올라가. 이게 이런 것도 좀 많고 그냥 우리는 저 페인트 쪽은 아니고 네. 저쪽에 있었던 거예요. 노르홀딩스는 있었어요. 근데 올해는 없을 수 있어요. 이사회에서 결정 안 하면. 뭐, 만약에 그런 회사들이 실적이 안 좋아서 올해는 배당 주지 말자 이렇게 결정하면 안 줍니다. 네. 근데 대부분 배당 주던 기업들은 배당 줄 텐데, 무슨 기업이에요? 이순신님, 무슨 기업인지 한번 찍어보세요. 배당을 어떻게 했는지 한번 알아봅시다. 네. 배당을 왜 안 줬는지, 진짜 안 줬는지 한번 알아보자고요. 그러니까 이런 거, 네. 노루, 홀딩스. 그 롯데지주도 있었죠. 롯데지주. 요즘에는 이제 배당 올린다고 해가지고 좀 움직이는 것 같더라고요. 이런 거 보세요. 자, 내려가던 추세가 바뀌면 바뀌어요. 예전에는 이마트 다 싫어할 때 기억나시죠? 이마트 다 싫어할 때 매수 괜찮습니다. 특강 들으신 분들 기억이 나실 거야. 지금 매수해도 되죠. 무엇 때문에? 바뀌는 거지. 자, 지금 와가지고 이마트 살려고 하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되겠죠? 여러분들은 종목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제가 뭐 리딩을 하면서 아니면 이야기하면서 말씀드리는 종목이 중요한 게 아니고 그 종목들이 가지고 있는 특징을 봐야 돼. 아, 지금 이 자리에서 왜 매수 포인트가 나오는 건가? 왜 잡히는가를 봐야 돼요. 어렵지 않습니다. 어렵지 않아요. 이게 나빴던 시점이 좋아지기 시작하면 그 타이밍이 매수 포인트가 되는 거야. 지금 여러분들 우리 종목은 사실 급하지 않습니다. 제 종목들은 갑자기 급등하는 경우도 있겠지만 급등하지 않고 그냥 유지가 되면서 슬금슬금 해가지고 이렇게 추세를 만들어가는 경우가 거의 대부분이야. 그래서 나는 급등주는 많지 않아요. 뭐 주도주니 뭐니 어차피 제가 다 다뤄드리긴 해요. 다뤄드리긴 하지만 뭐 그런 것들을 가지고서 여러분들한테 뭐 이렇게 급등할 때 뭐 그 무슨 짱대한 거 섰을 때 뭐 아니면 뭐 포인트 나타날 때 나한테 맞는 위치가 있을 때는 건드려 드리지만 네 포지션이 막 급등하면서 따라갈 때 이럴 때는 우리는 매수하지 않거든요. 이렇게 올라오면 매수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항상 매수 포인트에서 여러분들이 오래 기다려야 될 수도 있어. 하지만 그런 자리들은 여러분들 저점이 지켜지거나 추세가 유지가 되는 종목들은요. 그대로 쭉 진행됐을 때 상당한 수익을 여러분들 건드릴 수 있어. 영업무역도 보세요. 영업무역. 영업무역 같은 경우도 지금 보니까 많이 올랐죠? 네. 이거 왜? 의류 쪽에서 네. 기억이 나셨으면 좋겠는데, 그죠? 부채 비율 없죠? 유볼 높지, PBR 낮지, 뭐, 퍼 낮지, 뭐, 이런 거. 유통이나 이런 쪽에서 움직임이 나타나는 부분들이 그렇게 진행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포지션만 잘 보시면 여러분들이 충분히 공략 포인트를 다 잡으실 수 있어. 지금 당장은 지루할 수 있어. 매수했는데 안 갈 수도 있어. 한 달이고 두 달이고 안 갈 수도 있어. 그 사이에 다른 거 막 올라갈 때 부러울 수도 있어요. 화가 날 수도 있어. 하지만 기다리세요. 괜찮습니다. 괜찮아요. 왜? 좋은 기업은 어쨌든 올라오게 되어 있어. 내가 좋은 기업을 가지고 있어. 그럼 괜찮은 거지. 그죠? 한온 시스템이요? 이거 회사 나쁘지 않았던 것 같은데? 네. 부채 비율이 좀 늘어났네? 이번에, 아니, 조단이, 이거 왜 망해가는 거야, 근데? 자동차 때문에 그래요? 어디 보자, 어디 보자. 작년에는 배당을 안 줬네요, 아예. 왜 안 줬을까? 적자가 많았네요. 네. 근데 분기 배당이었으면 작년에만 배당이 없네요. 올해부터 배당을 준다고 나오긴 하는데, 실적이 툭 떨어져가지고 그랬나 봐요. 당기 순이익이 적자가 많이 났어. 이거 왜 이렇게 적자가 많이 났지, 4분기에? 뭐 했나? 투자했나? 당기 순이익 적자는 대부분 투자일 것 같은데, 여기 왜 아예 작년에는 없었네요. 네. 작년에는 배당이 없었어요. 지금 저렇게까지 많이 나온 이유는 뭐냐면 뭔가 다른 게 있을 거예요. 네. 한온 시스템을 편입하면서 뭐 이거 뭐 중요한 거 아니고 영업이익이 이거 한국타이어고 한국타이어 말고 뭔가 있겠죠. 네, 실적이 나빠진 이유는 4분기 실적을 봐줘야 돼요. 왜 그렇게 많이 떨어졌는지. 어디 갔냐? 음? 실적 언제 나왔어? 어디 나왔지? 아까 나온 것 같았는데. 야, 어디 갔어? 야, 아까 내가 본 것 같은데 아닌가? 아닌가 보네. 이거 지금 전기차로 엮여서 그런 건가요? 여기 감사보고서 제출은 했고, 감사보고서 뒤지기는 좀 그러니까, 실적, 잠정 실적 공시, 여기 나왔네요. 무지막지가 빠진 거지. 그거 왜 그랬냐 이거야. 2월 28일. 이게 시장 주가 빠진 게 2월 28일부터인가요? 맞지. 실적 이제 그지같이 나오면서 그때부터 빠지기 시작했네. 그죠? 자, 그러면 실적이 그지같이 나오면서 빠지기 시작했어. 왜 그렇게 빠졌냐? 왜 어려워졌냐? 뭔가 다른 걸 했으니까 그런 거 아닐까?
실적이 왜 나빴는지에 대한 부분이 지금은 없네요. 자, 어쨌든 뭐 인수가 됐으니까, 자, M&A 됐으니까 이제 올해부터는 괜찮아질 거라 생각하긴 하네요. 그죠? 이게 공조죠, 공조. 자동차 부품 시스템 등등등등. 네, 공조가 아니네. 부품의 제조 어떤 거야? 공조 맞죠? 네. 친환경 공조 기술인 하이브리드 에어컨 시스템, 냉매 시스템. 뭐 이게 나쁘진 않은데 공조 관련한 부분들은 나쁘지 않은데 이게 자동차 쪽으로만 들어가서 그런가요? 요즘에 그 데이터 센터 때문에 공조 같은 부분들은 나쁘지 않잖아요. 음, 당기 순이익이 많이 까진 게 문제인 것 같아요. 이게 많이 까이면서 지금 3,400억 정도 넘네요. 네. 3,400억 정도 이제 까이면서 문제가 됐던 것 같은데 이렇게 많이 까이면은 배당 못 줍니다. 네. 뭐 돈이 없는데 배당 어떻게 줘요? 그죠? 그래서 이번에 이제 한국 타이어 쪽으로 매각이 됐으니까 거기서부터 좀 어떻게 잘 될 수 있겠죠? 자, 올해부터 배당 나오면 좀 올라갈 수 있을 것 같긴 한데 애매할 것 같습니다. 그죠? 네. 전기차 섹터를 엮여버리면 애매하죠. 자, 지금 반등 나오기 좀 어려운 것 같은데요. 나오기 좀 어려워 보입니다. 그죠? 추세가 이렇게 이격이 벌어질 때마다 기술적 반등 나온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은 또 이격을 벌리고 있으니까 기술적 반등도 이렇게 비싸게 나올 것 같아요. 몇 달 동안 상승하는 모습이 있었잖아요. 이런 거 나올 수 있는데 돌리느냐 안 돌리냐는 이제 그때 업황이 개선되느냐 안 되느냐 그런 부분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아산 공장 라인 새로 까느라고 돈 많이 썼으면 배당 안 줄 수도 있고요. 그것 때문에 뭐 실적이 나쁘다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네. 자, 회사가 만약에 적자가 좀 났어. 근데 영업이익이 아니라 당기순이익 적자야. 그러면 이거 돈을 뭔가 쓴 거거든요. 어디다가 투자를 했다. 뭐 M&A에 투자를 했다든지 아니면은 뭐 공장에 투자를 했다든지 설비 투자를 했다든지 뭐 등등등등등 엮여가지고 투자금이 들어간 거예요. 투자금이 들어간 것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야 어디다 돈을 썼느냐에 따라서 향후에 포인트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뭐 잘 아시듯이 공장에 투자할 때 돈 없으면 유상증자도 하고 뭣도 하고 많이 하잖아요. 네. 근데 자기가 가지고 있는 돈으로 했다 그러면은 기특한 일이지. 네. 안 그러면 다 유상증자 해가지고 막 이럴 건데. 근데 이거는 네. 잘 보세요. 재밌는 거 있잖아요. 이거 봐보세요. 주가가 떨어졌다가 이제 더 이상 안 빠지죠. 안 빠지지. 근데 여기서 여러분들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것은 여기 넘어가야 돼요. 이거. 여기 넘어가서 볼게요. 여기가 왜 반등이 아니었을까라고 봐야 돼요. 이거 봐봐. 이렇게 되면 아까 이마트나 이런 것들 비슷하잖아요. 결과적으로 올라가 줘야 되는데 못 올라간 거야. 왜? 업황적인 부분이 안 맞았겠지. 자, 매수도 들어와요. 근데 요거는 올라가게 생겼어. 괜찮은데 라고 생각될 수 있는 종목이에요. 근데 주가가 이렇게 쿵 하고 떨어지게 되면 이게 뭔가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주가가 또 계속 떨어지는 상태가 벌어지는 거지. 그래서 이렇게 이격이 크게 벌어지는 거 이런 부분들은 기술적 반등이 나올 수 있어. 그러니까 지금 2차 전지 쪽 에코프로비엠이나 이런 것들도 이격이 크게 벌어진 상태이기 때문에 어떻게든 기술적 반등이 나온다니까요. 한 달 내내 오를 수도 있어요. 하지만 흐름이 아래쪽으로 계속 빠질 수 있다는 얘기지. 그래서 뭐 그쪽이든 저쪽이든지 간에 일단 반등이 나올 때까지 기다려야 돼요. 이마트도 처음엔 그랬잖아요. 근데 이때는 제가 달랐어. 네. 왜 이걸 왜 이렇게 해서 봐보세요. 이건 결과적으로 올라갔으니까 내용이 좋아진 거죠. 봐봐요. 사람들이 근데 여기도 보세요. 이격이 크게 벌어지니까 일단 기술적 반등은 나오잖아요. 똑같은 거예요. 근데 여기 시점에서는 여기는 근데 왜 매수였을까? 라고 생각해 보면 살아나는 부분들. 유통이. 그런 것들이 작용이 되는 거지. 그러니까 여기에서 이제 업황 분석이 같이 들어가야 돼요. 그러니까 항상 여러분들이 종목을 공략을 할 때는 어떤 부분들이 있어야 돼요. 종목을 공략할 때. 차트도 당연히 분석해야 돼요. 차트 분석. 왜냐하면 차트는 심리가 있기 때문에. 심리야. 그리고 업황 분석을 무조건 해야 돼요. 업황 분석. 업황 분석을 해줘야지. 이놈이 지금 장기적으로 갈 것 같다. 만약에 이런 차트가 있는데 원전이다. 그럼 사야지. 이런 차트가 있는데 건설이야. 그럼 사야 돼요. 네? 이런 차트가 있는데 조선이야. 기자재야. 그럼 사야 돼.
이런 차트가 있는데 방산 쪽이야. 사야지. 이해되세요? 근데 2차 전지야. 이런 차트가 있는데 2차 전지야. 그럼 떨어지는 거야. 이해되세요? 그래서 추세를 형성하는 것은 결국에는 뭐가 있다? 형성할 때는 업황이 필요하다는 거지. 그래서 오늘 아침에도 설명을 드렸잖아요. 업황이 장기적으로 연결이 되느냐, 앞으로 기대감이 있느냐. 자, 원전 같은 경우는 우리가 조금 긍정적으로 볼 수 있다고 얘기해드렸잖아. 왜? 트럼프가 2050년까지 53개 원전을 건설하겠다잖아요. 장기적이잖아요. 근데 지금 문제는 뭐냐면 날카롭게 솟은 거야. 그러니까 여기서 들어가지 말고 내려올 때 사라는 얘기예요. 왜? 원전은 아직 끝날 것 같지 않거든요. 그럼 전기차는 어떻게 봐야 되느냐? 전기차는 지금 떨어지고 있는 상태인데 감세, 트럼프가 감세안을 발의를 해가지고 트럼프가 발의한 건 아니죠? 어쨌든 하원을 통과했어. 지금 IRA를 일단은 조기에 폐지해버리자 이런 식으로 나온 거야.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키포인트인데 여기에서 생각해봐. IRA를 조기에 폐지했어. 만약에 그런 식으로 가자. 이제 상원 돌파하잖아요. 상원을 통과시키고 싶어 해. 왜? 감세안을 통과시키고 싶어 하거든. 이게 뭐냐면 공약이었거든요. 공약이었어. 이거를 통과시키려고 하다 보니까 야, 그렇게 감세를 시켜주면 여기가 고소득자하고 기업이야. 네? 고소득자하고 기업들에 대한 감세안이 지금 진행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돼요? 그래서 어떻게 돼? 세수가 부족해지잖아요. 그죠? 그래서 트럼프가 이야기한 게 뭐였어요? 공화당 의원들도 아니 그렇게 하면 재정이 더 나빠질 텐데 감세를 해서 돈 못 거두면 어떡하냐? 야 그러면 IRA 폐지하면 되잖아. 해가지고 딜을 하게 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보게 되면 친환경, 태양광 이런 거 있죠. 태양광. OCI, 뭐 하나솔루션 이런 거 그 우리 정책 공약으로 올라섰다가 빵 하고 떨어져 버린 거 아닙니까? 왜? 이것 때문에 2차 전지 지금 이것 때문에. 자, 그럼 이게 생각해 봐요. 부자 감세안이라고 봐야 되지만 트럼프의 감세안을 통과시키기 위해서 일단은 딜을 해버린 거야. IRA를 없애버리지 뭐. 자, 이렇게 딜을 해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오케이, 그거 받고 콜. 그럴 수 있잖아요. 그럼 IRA가 감축이 돼서 폐지가 돼버렸어. 그 다음에 감세안이 통과했어. 자, 이게 지금 진행이 됐어. 그러면 이게 얼마짜리일까요? 트럼프 임기 동안에는 바뀔 일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트럼프 이제 얼마 됐죠? 4개월 됐습니다. 4개월.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은 이 이후에 어차피 전기차가 그럼 망하는 겁니까? 아니지. 전기차는 망하지 않아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전기차는 점점 더 커지게 될 거예요. 시장 점유율이 더 커지게 되고 결국에는 우리도 자동차를 전기차로 바꿔 타야 될 수도 있어요. 왜냐면 전기차가 나쁠 건 없거든. 지금 뭐 화재에 대한 부분들도 많이 보강하고 있죠. 전기차 화재는 어디서 해야 돼? 배터리에서 보강하면 돼요. 그래서 화재 안 나는 쪽으로. 요즘에는 뭐 나트륨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뭐 그런 거 있죠. 자, 그래서 뭐 배터리 쪽에 대한 부분들도 이제 조금 되죠. 한번 충전해가지고 네? 한번 충전해가지고 뭐 그냥 뭐 700km, 1000km 달려버린다. 이제 그거 나올 거 아닙니까? 자, 그렇게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전기차 쪽에서 뭐 AI 심어가지고 야 얼루 가 절루 가 무인 택시 이런 거 나오잖아요. 로봇 택시 이런 거 똑같은 거지 뭐. 얘 핸들이 없는 거야. 이제 타가지고 야 저쪽으로 가지. 네. 그럼 뭐 늘 가던 그 집 뭐 국수집으로 가지. 그럼 국수집에 딱 내려가지고 늘 먹던 걸 먹고 다시 집으로 가지. 그러면 지가 가는 거지. 야 주차하고 있어. 내가 부를 테니까. 그럼 알아서 지가 가서 주차하고. 이게 완전 전격 대체 작전 되는 거예요. 네? 키트 도와줘. 그러면 알았어 마이클 그러면서 달려와가지고 딱 서고 막 그냥 네 전격 대체 작전 되는 거지. 이런 세상이 올 겁니다. 내가 살아생전에 만날 수 있을런지 모르겠습니다만 지금의 그 발전력으로 본다라면 아마 20-30년 안에 그런 날이 오지 않을까 생각돼요. 지금도 테슬라 가능하잖아. 주차장에 주차되어 있는 거 부르면 오잖아요. 야 일로 와 그러면 지가 차 빼갖고 오더만 문 앞 바로 앞에까지. 그게 전격 대체 작전이 뭐요? 야, 나 국수집에 내려주고 너 저기 앞에서 주차하고 있어. 그럼 알아서 지가 가서 주차하겠지.
야, 그런 세상을 생각해 보셨습니까? 그게 지금 진행이 되고 있어요. 지금은 뭐 별거 아닌 것 같아 보이지만 어마어마하게 그런 상황들이 바뀔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도로의 상황들 이런 것들. 그러면 도로도 다 스마트 도로로 바뀔 수도 있겠죠. 뭐 골목길은 내가 운전하더라도 뭐 큰 도로 나오거나 뭐 강남대로 이런 데 있잖아. 고속도로 이런 데서는 그냥 알아서 지가 주행하는 거야, 이제. 빠질 때 빠지고. 자, 이제 나들목 나갑니다 해가지고. 난 그러면 거기서 영화 보고 한잠 자고. 그런 세상 온다니까 그게 뭐가 가능하냐면 전기차가 되어야지 가능한 겁니다. 네? 전기차가 되어야. 물론 내연기관으로도 할 수 있어. 근데 전기차가 되어야지 가능한. 왜냐면 최첨단이잖아. 그죠? 아, 그거 다큐멘터리로 봤어요. 히트라고. 에어울프와 쌍벽을 이루던, 네. 자, 아무튼, 그거, 네. 그거 되는 거예요, 그거. 몰라요? 네. 태어나기 전인데, 전기제트는 제가 태어나기 전입니다. 네. 뭐, 이제, TV의 역사 속으로 뭐 그런 다큐멘터리 있어서 거기서 봤어요. 전격 제트 작전. 아무튼 그런 겁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뭐냐? 그게 언제냐 이거지. 당장은 아니다 이거지. 좋아. 나는 그래서 장기적으로 무조건 묶고 갈 거야. 언젠가 올라가겠지. 오케이, 좋습니다. 근데 속이 타들어갈 거야. 왜? 트럼프 임기 동안에 이게 쉽지 않을 거거든요. 자, 트럼프 임기 동안이 아니라 그냥 1년만 생각해 봅시다. 1년만. 1년 동안에 만약에 지수가 지금 5,000포인트를 간다고 얘기하는데 5,000포인트를 1년 동안 갈지 안 갈지 모르겠습니다만 제 생각에는 네, 내년 요맘때 뭐 2026년 네, 그 안쪽으로는 3,000포인트 당연히 넘어갈 거 생각하고요. 올 연말 때도 가능할 것 같아요. 3,000포인트 정도는. 자, 근데 나는 2차 전지를 계속 처박히고 있는 상태야. 얘는 계속 올라가. 그럼 여러분들이 그렇게 욕을 하고 있는, 네? 여러분들 욕을 그렇게 해대고 있는 삼성전자도 이미 6만원, 7만원까지 올라가 있을 거예요. 3,000포인트 가면. 여러분 계좌는 당연히 플러스가 나오겠죠? 네. 계좌 플러스 안 나오면 이거 말이 안 되는 거야. 응? 조명을 바꿨어요. 조명을, 원래는 앞에서 쓰잖아요. 앞에서 쓰면은 다시 얼굴이 이상해지는데, 조명을 뒤쪽에서 이제 쐴니다. 그렇게 된 거지. 방금 말하잖아요. 올 연말에도 갈 수 있다고, 3,000포인트. 이번에는 넘어가면 진짜가 될 거란 말이에요.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2700포인트 넘어갈 때 여기 2700포인트 넘어가긴 했는데 요게 지금 첫 방이라서 잘 진행이 돼야 되는데 그 부분이 잘 안 됐잖아. 이번에 죽이고 들어갔으니까 이번에 올라가면 이번에는 전고 좀 넘어서 그때가 2800 거의 2900 근처니까 이번 3000포인트 터치가 가능하단 말입니다. 네? 그러니까 그런 쪽으로 빵 하고 갈 수 있는 얘기야. 지수가요, 상승하려면 삼성이 필요해요. 야, 근데 오늘 2%나 올랐는데 왜 삼전은 안 올랐나요? 아니, 삼전이 올랐잖아. 삼성전자 오늘 올랐죠? 0.9% 올랐어요. 삼전도 역할을 했어, 오늘. 삼성전자하고 하이닉스하고 둘이 막판에 올라오면서 보세요. 여기 분봉 체크해 보시면 팡 뛰었잖아요. 이렇게. 여기. 오늘 삼전이 막판에 0.9% 올라간 거야. 그러면서 하이닉스도 같이 뛰었거든요. 제가 마감 시간에 설명드렸잖아. 하이닉스 여기서 갑자기 뛰어가지고 1.5%까지 0.6% 올랐어요. 그러니까 종합주가 지수가 어떻게 변했어요? 막판에 0.7% 정도 올라갔단 말이야. 이게 올라간 거야. 이게 삼전이 맞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증시가요. 지금은 보세요. 증시가 붙잡혀 있지. 이렇게 붙잡혀 있는데 뭐가 움직여요? 원전이니 뭐니 막 이런 개별 테마주 있는 종목들 다 가잖아요. 방산이니 조선이니 뭐 어쩌고 막 그랬잖아요. 근데 지금 봐보세요. 지수는 하나도 안 움직였어. 얘네들은 지수를 움직이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근데 다 같이 오르는 데다가 플러스 3전 하이닉스 올라버리면 지수가 뛰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3,000포인트까지 간다 그러면 3전도 올라가는 겁니다. 물론 중요한 건 이거야. 자, 3,000포인트까지 갈 때는 증시가 누가 뭐래도 상승장 전환되겠죠. 이번 주 중반쯤 되면은 뭐가 나와요? 금리 인하가 나올 겁니다. 한국은행에서 금리 인하. 이번에 금리 인하 한대요. 그래서 이 부분이 일단 진행이 되게 되면 경기 부양에 대한 기대치가 나오기 시작할 거고 한국 돈이 많아질 겁니다. 금리 인하는 뭡니까? 네? 금리 인하는
금리 인하는 무엇이냐면 시장에 돈이 풀리는 거예요. 그죠? 돈이 풀려요. 무슨 돈이 풀릴까? 원화가 풀리는 거죠. 원화. 한국 돈이 풀리는 거예요. 그러면 뭐가 귀해져요? 달러가 귀해지겠죠. 달러가 귀해집니다. 경기 부양은 돈이 풀리는 거기 때문에. 우리나라 돈이 많아지는 거예요. 그러면 환율적인 부분들은 조금 상승할 수 있어요. 그래서 대체적으로 봤을 때 경기가 안 좋아질 때 경기 부양을 많이 하죠. 주가 떨어질 때 무슨 추경을 한다느니 뭐 유동성 공급한다느니 하잖아요. 그때 환율이 곤두박질 치는 이유가 거기 있어. 근데 유동성 공급 다 끝나고 나서 이제 시장에 돈이 넉넉해지고 환율 내려갈 거면 다 내려가고 나면 반등하잖아요. 그때부터 환율이 다시 어떻게 돼요? 환율이 여기 올라간다 봐야 되겠지? 네. 그 다음에 환율이 다시 내려가는 거지. 이런 경기적 사이클이 전부 다 유기적으로 연결이 되어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 흐름도 같이 알아줘야 돼. 자, 지금 우리나라 환율은 어때요? 지랄 맞죠? 1370원이야. 자, 지금으로 봐서는 계속 떨어질 것 같아요. 하지만 계속 떨어지지는 않습니다. 말씀드렸던 그 위치가 얼마였어요? 1360원 정도. 네, 거기까지 진짜 꾸역꾸역 내려오죠? 네. 처음에 말씀드렸죠? 1440원이요. 딱 그 범위 안에서 지금 꾸역꾸역 내려오잖아. 자, 밑에까지 내려왔으면 이제 올라가자. 어디까지요? 1400원대까지 한번 가보자. 나올 수 있잖아. 자, 추세가 어느 쪽 형성될 건지는 봐야 됩니다. 물론 트럼프가 달러 약세를 계속해서 이야기해버린다라고 한다면 문제가 될 수 있어요. 근데 트럼프도 지금 현재 시점에서는 달러 약세는 뭡니까? 경기가 안 좋다는 거지. 미국 경기가 안 좋은 걸 얘기하는 거예요. 미국 경기가 안 좋아. 안 좋으니까 뭐예요? 미국 국제 수요가 줄어들고 달러 약세가 나오는 거지. 그렇게 되면은 무슨 일이 벌어지느냐? 걔네들 입장에서는 좋은 일이 생기는 거지. 근데 이걸 그렇게 할 수가 없는 이유가 트럼프가 지금 이 환율을 가지고 얘기하는 이유, 제가 이것도 설명을 다 드렸었지만 다시 한번 얘기 드리면 트럼프는 달러 약세를 원합니다. 그래서 파월한테 계속 금리 인하 좀 시켜라 라고 얘기하잖아요. 근데 달러 약세가 실제로 일어나게 되면 안 좋습니다. 왜? 기축통화이기 때문에. 지금 중국이 계속해서 이 기축통화를 노리고 있어요. 그래서 이번에 그런 거 있었잖아요. 그 무역 분쟁 때문에 막 이렇게 서로 간에 이제 팽팽하게 있어요. 지금은 좀 이렇게 완화된 것 같긴 하던데 중국하고 미국하고 서로 막 145%, 125% 관세 매겨가지고 서로 꽉 막혀 있었잖아요. 그 시점에서 뭘 했느냐? 중국이 위안화 결제를 추진했습니다. 달러로 하지 말고 위안화로 결제하세요. 뭐 이런 거. 왜? 중국이 왜 이런 짓을 해요? 기축통화로 자기가 잡으려고 하는 거야. 자, 통화의 기준을 잡아버리게 되면요. 이제 원 달러 환율이야 원 위안화 환율 이렇게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기준 통화가 돼버리게 되면 그거는 그냥 끝이야. 미국은 이제 끝나버리는 거야. 물론 지금 일본 엔화도 기축통화다 뭐 이런 얘기도 같이 하긴 하죠. 근데 일본 엔화를 기축통화로 잘 안 쳐줍니다. 안전자산으로 연결을 시켜주지만 그 기축통화를 안 써주죠. 근데 중국이 지금 그 자리를 노리고 있는 거죠. 중국의 경기 성장률이 굉장히 무섭습니다. 재수가 없기 때문에 좀 그렇긴 한데 굉장히 무서워요. 근데 실질적으로 속은 골마 터져 있잖아요. 자, 중국은 경기 성장률은 계속 유지가 되고 있어요. 그 다음에 이 팽창 속도도 아직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근데 속이 골마 터져 있죠. 지금 뭐 부동산부터 해가지고 완전히 뭐 지금 뭐 이 내수 경기는 엉망진창 막 박살나 있는 상태잖아요. 자, 근데 이거를 어떤 식으로 지금 진행할 거냐? 왜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왜 외국 자본들이 들어가서 빚내서 얘네들 부채가 엄청 높은데도 왜 괜찮으냐? 얘네가 돈이 많은 거야. 외화를 많이 갖고 있어요. 미국 국채 많이 갖고 있고요. 돈이 많은 겁니다. 일본 같은 경우는 미국 국채를 많이 갖고 있죠. 1등이잖아. 세계 1등. 많이 갖고 있으니까 미국하고 협상할 때 유리해요. 야, 너 국채 판다? 네. 트럼프가 스미마생? 이렇게 나올 수도 있는 거예요. 럼프 형 자꾸 우리한테 그러면 국채 판다? 국채를 팔면은 무슨 일이 벌어져? 미국의 재정이 더 악화될 수가 있습니다. 매도가 많아지면 국채 금리가 올라가죠? 네. 아시죠? 국채 금리가 올라가게 되면
국채를 발행할 때 비용이 많이 들어. 안 그래도 지금 미국 경기가 안 좋은데 이렇게 되면 곤란하죠. 자, 그런 부분들이 생길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환율 같은 부분들은 일방적으로 막 그렇게 나타날 수는 없어요. 근데 우리나라가 지금 금리 인하를 해서 조금이라도 올리려고 하는 이유가 뭐냐? 미국이 우리나라에게 공개적인지 비공개적인지 모르겠어요. 평가 절상을 요구했죠. 원화의 평가 절상. 그러니까 어때요? 평가 절상은 더 내려간다는 얘기예요. 수출이 힘들겠지. 여기서 금리 인하 안 해주면 안 되겠죠? 이해되시죠? 이 부분이 지금 달려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환율에 대한 부분들도 우리가 업종에다 끌고 와가지고 또 생각을 해줘야 돼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너무 복잡한 거죠. 그러니까 이거 다 알고 가려면 힘든 거고 굳이 몰라도 상관없어요. 네, 미국이 원하는 건 일단 그런 거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현재 시점에서 이제 경기 부양이니 뭐 등등등 유동성 공급을 통해 가지고 진행이 됐을 때 환율이 일시적으로나마 상승한다라고 보여지는 부분이거나 또는 경기 부양을 통해서 진행된다라고 생각됐을 때 주가가 3,000포인트 넘어가는 거 당연할 수 있겠죠. 그러면 여기 주가가 3,000으로 가기 위해서 뭐가 필요하다고? 대형주가 무조건 필요하다고 했죠. 여기서 대형주란 수출주가 포함되는 거죠. 반도체, 자동차가 포함되는 거고요. 2차 전지도 거기에 포함될 수 있어. 2차 전지의 반등 구간을 이용해 가지고 주가가 상승할 수 있습니다. 왜? 아직까지는 덩치들이 좀 있잖아요. 바이오도 포함될 수 있어. 그죠? 그리고 방산, 새롭게 들어온 방산, 조선, 그 다음에 원전 중에서도 좀 끼어든 애들 있겠죠? 걔네들하고. 그리고 또 누가 있을까? 금융 섹터를 놓치면 안 되죠. 금융 섹터. 지금 외국 놈들이 가장 관심 있게 보고 있는 게 금융 섹터일 수도 있어요. 물론 배당에 대한 부분들이 주가가 올라감에 따라서 재미 없어지는 내용이긴 하겠습니다만 실제적으로 지금 KB금융이 정고점 근처까지 다시 왔어요. 미쳐버린 급등입니다. 미쳐버린 급등 랠리죠. 밸류업 때문에 엄청나게 올라간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이거라고 보시면 돼요. 네. 요거를 좀 보셔야 됩니다. 금융 고점은 근데, 지금 생각해 보세요. KB금융이 이제 배당 이거 하려고 그러면요. 배당 이거 이제 5%도 안 나올걸? 네? 배당이 이거를 전부 다 봐요. 3,000원이잖아. 3,000원. 3,600원. 일단 3,600원이면 이거 5%도 안 나와요, 이제. 보세요. 나누기 10만 원이에요. 배당 3.5%입니다. 3.5%. 이것도 분기 배당을 쪼개서 줘. 3.5를 나누기 4 해봐요. 그럼 얼마나 되겠습니까, 이거? 그러면 0, 몇 프로입니까, 이게? 곱하기 살아야 됩니까? 나누기 살아야 하는 거 아니야? 그러면 공 2개 붙이니까 0. 아니 1% 정도 주고 1%? 1%도 안 주는 거죠? 0.9%좀 나오는 거죠. 0.8%? 네. 그죠? 왜 오늘 그렇게 안 왔어? 사람들이? 이게 좀 자극적이지 않아서 그런가 보지? 네. 냅둬요. 괜찮아. 네. 나중에 오늘 장이 좋아가지고 소고기에다가 한 잔 빨아 삐리뽀 하는가 보지 뭐. 냅둬. 네. 자, 그러면 이게 0.8% 배당이면은 이것이 뭐 배당에 대한 매력이 있어 없어? 없지. 그럼 배당소득 분리과세 뭐야 안 되는 거지. 그래서 지난번에 얘기했듯이 요 밑에까지 내려와야지 되는데 지금 계속 올라가는 이유는 뭐겠어요? 첫 번째는 뭐다? 오늘 증시가 좋은 날이잖아요. 첫 번째는 뭐다? 방어용이죠, 방어용. 방어용으로 금융 매수했을 수 있겠고요. 두 번째, 제가 환율에 대한 부분 설명드렸죠. 자, 환율이 강제적으로 내려가는 거예요, 강제적으로. 강제적으로 내려가는데, 뭐라고 했어요? 외국 애들이 환율이 내려가면 일단 매수는 들어와 줘야 돼요. 이게 자기네가 매력적으로 생각해서 매수가 들어오는 게 아니라, 환율이 내려가기 때문에 매수가 들어오는 거라 했잖아요. 자, 그러면, 이게 무슨 일이 벌어지느냐?
봐봐요. 외국인들이 딱 한국 시장을 봤을 때 와우 너무 매력적이야 기가 막히네 최고 라고 하면서 매수가 들어오기 시작하면 성장주 위주로 경기 민감주 위주로 막 산다고. 이게 다 대형주예요. 그러니까 뭐 3전도 오르고 뭣도 오르고 수출주 오르고 막 해가지고 주가 빵 뛰어 올라가. 환율은 떨어지고. 근데 말이에요. 그런데 말입니다. 환율이 강제적인 외부 변수에서 강제적으로 떨어져. 그럼 환율이 떨어지게 되면 외국인들이 안 사면 손해기 때문에 매수는 해야 돼. 근데 아직 시장은 좀 애매하고 이거 강제로 떨어지는데 일단 들어오긴 들어와야 돼. 그럼 수출주 제외하고 금융주나 이런 쪽 원래 다른 거 방어주 쪽으로 들어간다는 얘기죠. 그리고 어디로 간다? 어디로 가요? 중소형주 쪽으로 가는 겁니다. 이게 나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이 제일로 중요한 거예요. 사람 많이 안 오는 게 나을 수도 있어요. 또 쓰다듬 검사에 와가지고 괜히 신고나고 그걸 자빠지면 안 오는 것보다 그냥 안 오는 게 나아. 네, 그런 사람들 굳이 필요 없어. 네.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 중요하게 봐야 되는 거는 그런 거예요. 자, 추세라는 것이 움직일 때는 항상 지속적인 어떤 포지션을 봐야지 되고 그 부분이 장기적으로 연결고리가 있는 것인지 아니면 단기적으로 하고 끝나는 것인지 그 다음에 내가 지금 어느 위치에 있는지 우리가 그때 KB금융을 추가적으로 매수하고 계속 보유하고 끌고 갔었던 구간이 2023년이잖아요. 그 이후에는 많이 올랐죠. 올라서 팔아먹었죠. 네. 현대해상 같은 경우도 지금은 얼마 그지 같죠 이거? 네. 요거는 이제 반등 이제 금융 섹터 움직임 같이 반등 나오는데 이거는 이격이 크기 때문에 신경 쓸 거 없습니다. 네. 자 여기도 보시면 2021년도 뭐 이럴 때 경기 부양 여기 써놨네. 누가 또 써놨어. 이거 누구 글씨야? 너무 명필이잖아. 초기 경기 부양 시점. 자 우리는 항상 무엇을 노려야 되냐면 크게 먹어야 하기 때문에 수익을 크게 내야 되기 때문에 초기 시점을 잡는다는 얘기입니다. 초기 상승 종목을 잡아야 돼요. 물론 가는 말에 올타는 것도 좋은 전략일 수도 있어요. 자 이미 한 200% 올랐어요. 근데 앞으로 더 오를 거래. 그러면 살 수 있잖아. 자 10,000원짜리가 이렇게 봅시다. 자 10,000원짜리가요. 자 20,000원 갔어요. 30,000원 갔어요. 네. 20,000원, 30,000원 갔어. 자, 그럼 10,000원짜리가 여기는 100%, 여기 200%예요. 그래서 30,000원까지 가지고 내가 이 수익률이 200% 나온 거야. 와우, 죽이네. 중요한 건 10,000원에서 30,000원까지 올라갔는데 그 다음에 또 얘는 수익률이 더 늘어날 거다 해가지고 이제 40,000원까지 간대. 좋지. 그럼 나는 300% 수익률이 나오는 거잖아요. 근데 문제는 뭐야? 30,000원에 산 사람들은 40,000원까지 가면 30%밖에 안 나오는 겁니다. 33%좀 되나요? 수익률? 요거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거를 먹으려고 들어가지 말고 밑에서 잡고 들어가자는 얘기가 그런 거죠. 물론 빨리빨리 수익이 나올 테니까 좋을 수도 있어요. 근데 지금 같은 장이라면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되는 거죠. 잘 기다려 보세요, 여러분. 지금 시점은요, 시장이 이제 다시 2,700. 자, 작년 여름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계좌가 어땠는지. 여러분 계좌가 어땠어요? 매우 좋았죠. 지금 어느 정도까지 왔어요? 지금 여러분들 계좌 어느 정도까지 왔어요? 작년 여름에 비해서. 어느까지 왔죠? 아직 차이는 많이 있을 거예요. 여기가 100이라면 아마 여러분들 70에서 80%까지 올라왔을 겁니다. 그죠? 또는 이미 넘어가신 분도 있겠지? 왜냐면 특정 종목군들이 막 올라가는 부분이니까. 70에서 80%도 안 왔다고? 여기가 만약에 100이라면 이 정도는 당연히 왔겠지. 이것도 안 오면 어떡해요? 그러면 이 시점에서 이렇게 반등 안 나올 때 도착하기 전에 여러분들이 과거의 영광을 찾는다는 얘기입니다. 대신에 이때와 이때는 조금 다르잖아요. 그죠? 수익률 같으면 괜찮습니다. 네. 괜찮고 이때와 이때는 다른 게 이때는 대형주가 주도했죠. 왜? 가는 장이니까. 지금은 대형주가 잠잠하죠. 누가 해요? 개별주가 움직입니다.
그러면 지금 같은 때 수익률을 조금 더 빨리 보내고 싶다라면 대형주는 그냥 박아 놓으세요. 아니면은 여기서 비중을 좀 줄여가지고 중소형주로 넘어가시거나 뭐 이렇게 가셔도 돼요. 네. 그죠? 하이닉스 수익 많이 나왔으면 조금 줄여가지고 진행해도 괜찮고요. 여러분, 작년 여름하고 지금하고 같다는 것은 굉장히 잘 알고 있는 거예요. 뭐 했나가 아니라 지금 손실이 나는 게 맞는 구간이거든요. 네? 여기 1,000만 원 있었어. 근데 지금 1,000만 원이 있어. 그러면 잘하고 있는 거야. 왜냐면 마이너스가 그래도 지금 보시면 이게 한 20에서 30%는 나와야 되는 자리거든. 네? 그거예요, 그거. 자, 장이 주도해서 올라갈 때는요, 여러분들, 우리나라에서 1등 기업들이 올라가게 되어 있어요. 장이 올라가려면요, 우리나라 앞쪽에 있는 거, 시총 앞에 있는 거가 올라갈 수밖에 없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지금 다 어느 쪽에 정신이 팔려 있냐면, 단기적으로 올라가는 그런 개별 테마에 다 정신이 팔려 있지. 걔네를 갖고 있어도 나쁘다는 얘기가 아니라, 걔네들을 지금 쳐다보면서 다른 것들이 움직이는 걸 못 보고 있을 수 있다는 얘기예요. 이미 많이 올라간 거 봐서 뭐 할 거야? 이미 많이 올라갔는데 이거 봐서 뭐 해? 수익률 많이 나온 거, 네, 뭐 100% 나왔어, 200% 나왔어 이런 거 지금 가서 사실 것도 아니잖아요. 왜 그것만 보고 있냔 말이에요. 그죠? 그런 부분들을 보셔야 돼. 이 관세에 대한 부분들은 영향을 많이 받았지만 관세는 제가 보기에는 이제 이번 7월에 상호관세 그거 적용되기 전에 다 해결될 거예요. 6월이면은 이제 좋은 일이 생기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제 생각은 일단 그래요. 네. 왜냐면 여기서 관세를 가지고 한 번 더 연장시키기도 사실 가오가 빠지겠지? 그렇다고 해서 관세를 매긴다고 하는 것도 사실은 조금 불안하겠죠? 좀 애매하겠지 않겠습니까? 자, 그거 아니겠습니까?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7월 2일인가 며칠인가에 그 상호관세 끝나는 거잖아요. 유예된 게 90일이니까. 제가 그때 말씀드렸죠. 적어도 60일 정도, 이 2달 정도는 괜찮을 거다. 그게 언제냐면 다음 달입니다. 6월 중순까지는 일단 괜찮겠지. 근데 그다음부터는 분명히 얘기 나온다고. 네? 그러니까 이게 시장에 한번 뒤집어질 수 있는 포인트가 나온단 말이에요. 이 관세 문제 해결이 되면 이거는 대형주가 강하게 상승합니다. 예전에 여러분들 여기 보셨죠? 이렇게 올라가는 거 다 누가 올린 거예요, 이런 거? 이런 거 다 누가 올린 거? 이렇게 막 한 3, 4%씩, 시장이 한 4%씩, 5% 올라가, 시장이 6% 올라갈 때, 이거 봐보세요. 4월 10일입니다. 이거 관세 저거 유예한다 그런 얘기 나올 때 아닙니까? 4월 달에. 요런 거 아니에요, 요거? 요게, 삼성전자 4월 10일 날 6% 올라갔는데, 이런 거 아닙니까? 대형주가 올라가야지 올리는 거예요. 지수는 무조건 대형주랑 연결될 수밖에 없어요, 우리는.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들 제가 대안도 말씀드렸잖아요. 뭘 대안으로 말씀드렸어요? 커버드 콜. 잘 나오잖아 지금, 그죠? 지수 추종하니까 잘 나오죠. 지금 횡보할 때는 최고의 선택 아닙니까? 분배금 짱짱하게 잘 나오죠. 요거 그냥 어느 정도 집어넣고요. 대형주 너무 비중 많아서 부담된다. 그럼 조금 띄워가지고 중소형주 대응하세요. 중소형주에 잘 가는 것들 있잖아. 그런 거 따라서 대응하시고 그러면은 뭐 이것저것 사서 수익 발생시킬 수 있잖아요. 그죠? 그렇게 해가지고 진행시키고 대형주는 어차피 시장에 갈 때 가야 되는 거기 때문에 일단은 또 버텨주는 거야. 지금은 위치가 달라진 거죠. 옛날에 작년 같은 경우는 응? 작년 같은 경우는 여기 이럴 때 같은 경우는 대형주가 이끌고 중소형주가 나발이 됐어. 이거 없었잖아요. 근데 지금은요. 중소형주가 삐쭉삐쭉삐쭉하고 대형주가 자빠져 있으니까 지수는 못 가고 그냥 급등한 종목들만 보이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부분이야.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죠. 대형주인데도 불구하고 업황 분석 못하면 뒤진다. LG생활건강 같은 거 되는 거예요. 응? 업황 분석 못하면 죽는 거예요. 요거 지금 나쁘지 않아요. 나쁘진 않은데 재미도 없지. 올라갈 만한 건수가 없잖아. 업황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안 되는 거예요. 이 170만 원짜리가 지금 32만 원에 쳐놀고 있는데 이게 말이 되겠습니까? 말이 안 되지. 말이 안 되는데 왜 안 올라가? 지금 뭔가 다 된 것 같은데. 근데 아직 화장품에 대한 부분들은 지금 보니까 뭐요? 달러 글로벌이요? 뭐 글로벌 있잖아.
글로벌. 뭔 글로벌 있었는데? 델리 글로벌인가? 이게 오늘 상장한 거 있었잖아요. 달바. 네. 이거 왜 이름이 제작 안 되지? 네. 달바 글로벌. 이런 거는 신기한 거예요, 지금. 이거 화장품이잖아. 화장품. 네? 그래. 이거 뭐 승무원 미스트라며. 승무원들한테 이렇게 뿌리는 거. 승무원들한테 뿌리는 미스트가 따로 있어요. 승무원들이 쓰는 미스트라는 얘기인가? 하여튼 뭐 미스트가 그거 뭐 이렇게 막 물 뿌리는 거 그 얘기하는 거죠? 분무기처럼. 그거 K-뷰티. 근데 마녀공장도 처음에 나올 땐 그랬지. 네. 마녀공장도 처음에 나올 때는 화끈했어요. 네. 그러다가 뒤졌지. 네. 근데 이것도 봐봐요. 이 마녀공장도 처음에 나올 때는 왜 화끈했냐? 이게 왜 화끈했어요? 여기 지금 막 주가 축좀 올라간 거 보이잖아. 왜 화끈했지? 마녀공장이? 이거 주가 차트가 여기까지 안 보여요? 여기를 좀 줄여볼까요? 어디까지 가냐? 더 크게 봐야 되네. 이렇게. 왜 끝까지 안 보이는가, 이가? 허허. 이러니까 돋보기도 깨지네? 이러면 안 되는데요. 곤란합니다. 자, 이렇게. 여기가 상장 첫날이에요. 상장 첫날. 쭉 올라가죠. 얘는 왜 이렇게 됐지? 네? 얘 왜 이렇게 됐어요? 중국이랑 관계없다. 미국이다. 해가지고 한 건데. 자, 화장품 업황이 조금 더 진행이 돼야지 돼요. 네. 화장품 업황이 조금 더 진행이 돼야 되기 때문에, 뭐가 진행이 되냐면, 이 화장품에 대한 지금 뭐 뷰티가 살아난다 어쩐다 하더라도, 네. 실제적으로 화장품이 튀고 올라가는 그런 어떤 계기가 필요한 거죠. 네. 조금 약한 부분이 있잖아요. 뭐 아모레는 잘 가더만, 네. 아모레는 최근에 좀 잘 올랐어요. 근데 주가가 계속 떨어지고 있죠. 이런 업황이 지금 안 좋은 거야. 근데 이번에 콜마홀딩스는 잘 팔았잖아요. 콜마홀딩스는 잘 올랐죠. 얘 같은 경우는 또 밑에서 네 이럴 때 또 매수를 또 해주잖아. 그러면은 잘 가요. 잘 가면은 이제 한번 또 팔아주는 거야. 왜? 또 올라갈 수도 있어요. 지금 추세는 좋으니까. 근데 얘 같은 경우는 화장품 때문에 올라간 게 아니잖아요. 경영권 분쟁이 일어날 것이다. 뭐 해가지고 주가 급등한 거죠. 그래서 팔아먹었지. 근데 이 경영권 분쟁에서 왜 팔아먹었냐? 좋은 거 아닙니까? 이거는 실질적으로 회사를 먹겠다고 싸우는 게 아니라 오빠가 여동생을 갈구는 거잖아요. 네? 오빠가 여동생을 갈구는 거야. 그래갖고 아마 여동생이 일렀을 것 같아요. 아빠한테 일렀지. 아빠한테 일렀는데 중재가 안 돼가지고 경영권 분쟁이니 뭐니 뉴스가 나와서 올라가 버린 거거든. 그러니까 이거는 팔아버린 거죠. 수익을 챙기고 판다. 이런 것들도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뭐 그렇습니다. 네, 콜마 비에네치 이런 거잖아. 요게 이제 경영권 분쟁 그때 움직여서 그냥 이런 것들도 지금 나쁘지도 않아요. 지금 현재 시점이 돌아설 수 있는 위치다 뭐 어쩌다 이렇게 나올 수 있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 갈 수는 있는데 현재 업황을 땡길 만한 포인트는 아니라는 거죠. 지금은 어디에 집중돼서 이제는 방산이나 조선도 한물 가는 것 같죠. 근데 발끈해가지고 오늘 좀 올라갔잖아요. 야, 나를 지금 네? 원래 내가 왕이었는데 그때 원전이 건설 데리고 와가지고 네 진행하는 거 아닙니까? 망한 찐마지 삥뽕님 슈퍼챗 2,000원 감사합니다. 쌀값에 보태겠습니다. 달바 귀순 이 노래에서 달바 화장품 나온 건가요? 하하하하. 날바 키순 날바 그거잖아 대성이 노래. 허허 정정님 너무 연식이 오래되셨는데 이거 최신곡 정도는 알아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네. 날박귀순. 소비주는 지금 내수주 쪽으로 움직이고 있잖아요. 환율이 내려가면 내수주가 움직이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전에 보셨던 이마트라든지 또는 이런 유통,
그죠? 유통, 의류, 식품, 그리고 뭐 카지노 뭐 이런 거, 오락, 문화 이런 쪽 올라가는 부분이잖아요. 네? 최근에 뭐였어요? 엔터주도 잘 올라갔죠. 그런 거잖아요, 그런 거. EUP 분기 배당 맞아요. 네. 이해되시죠? 그래서 자, 소비라고 해가지고 화장품이 끌고 올라가야 된다. 이 부분도 아니에요. 근데 용기는 잘 가다, 용기. 화장품 용기, 실리콘2. 요건도 잘 갔네? 많이 올랐네? 근데 이것도 굳이 따지면 요때 많이 올라간 거지, 그 이후에 올라간 건 아니잖아요? 네. 지금 최근에는 뭐 그냥 그 상태 그대로. 여러분 굉장히 착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과거에 많이 올랐던 종목들이 이름을 기억하고 있어. 네. 과거에 많이 올랐던 그런 부분을 기억하고 있으면서 지금 조금 올라서 막 그 오늘 급등 중이야 막 그러면은 와우 죽이네, 이쪽 업황이 잘 가네 이렇게 생각하는데 실질적으로 올라간 거 없어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런 데서 아주 그냥 녹아들어요. 여기 다 녹아들어요. 주가가 이제 이후에 더 어떻게 될지 모르죠. 실리콘2가. 네, 또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저럴 때 다 녹아든다는 이야기입니다. 그죠? 한수님한테 가서 물어보세요. 네. 왜 그거 나한테 물어보는 거야? 나는 성투사인데요? 유리기판은 옛날에, 저기 제가 해드렸잖아. 저기 한번 보세요. 네. 저기, 이슈 진단에 보면은, 네. 그, 유리기판 관련주 해가지고 제가 해놓은 게 있을 겁니다. 그거 한번 보시고. 그, 한수님 방송 듣다 오셨어요? 뭔가 잘못됐는데 지금? 네. 선택과 집중하라니까 지금 어디 분산과 지금, 네? 오호. 그렇구만. 네. 아, 원전하고 2차 전지 좀 다르죠? 네. 원전하고 2차 전지는 좀 다릅니다. 2차 전지는 계속 말씀드리지만, 네, 그거는 이제 정책이 끝나간 단계에서 부작용 사람이 많은 거고, 두산은 이 원전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는 네, 포지션이 나쁘지 않은 거죠. 그래서 그렇게 보시는 거고, 뭐 문제되는 업종들이나 종목들도 많이 있을 거예요. 하지만 전체적으로 계좌가 올라가고 있다면 그게 최고입니다. 여러분, 종목이 어떤 게 올라가고 남이 뭐 얼마를 먹었고 이거 중요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계좌가 중요한 거 아닙니까? 그죠? 여러분 계좌가 올라가고 있는 게 중요한 거예요. 오늘 2%씩 다 올랐죠? 2% 이상 올랐잖아요. 그죠? 계좌 2% 이상 올랐어요. 그럼 된 거야. 여러분 만약에 마이너스 20%였다. 그럼 오늘 마이너스 18% 된 거야. 그잖아요. 1.4밖에 안 올랐어요. 왜 그랬어요? 빨리 가서 반성하십시오. 네. 그거를 여러분이 생각하시는 거야. 네? 자, 지금 여러분들 포트를 어떻게 구축할 것이냐는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종목들을 팔아서 이동하는 방법도 있어. 근데 잘 생각하세요. 마이너스 30%짜리, 마이너스 20%짜리, 마이너스 10%짜리 이런 게 있어요. 근데 이걸 팔아가지고 뭘로 갈 건데? 네? 뭘로 갈 거예요? 이제 올라간 거? 많이 올라가 버린 거? 아니라니까? 자, 지금 이런 거 팔아가지고 한국전력 살 거예요? 현대건설 살 거예요? 한국전력을 그렇게 이야기 많이 할 때는 한국전력을 싫어했어, 사람들이. 안 좋아했다고. 그래서 제가 노래도 만들었잖아요. 개도안 물어 가는, 노래 어떻게 하더라? 개도안 물어 가는 그 주식. 네. 응? 한국전력은 추세가 돌리는데도 불구하고 2만 원이라고 그렇게까지 많이 얘기했는데도 불구하고 오랫동안 이야기했는데도 불구하고 천천히 가지만 곧 간다는 얘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안 산다니까. 안 사. 근데 잘 봐봐. 이거를 지금 샀으면, 이때 샀으면 지금은 룰루랄라 행복하게 또 노래 부르고 있겠죠? 네? 걔가 안 물어가더라니까. 걔가 안 물어가. 단풍이가 야 한국전력? 그랬더니 이놈이 왜 강아지 콧구멍이 이렇게 생겼잖아요. 강아지 콧구멍. 이 개 콧구멍. 나 쳐다보지 마. 쪼씩 주고. 이게 강아지예요. 돼지 아닙니다. 개잖아 개. 이게 개예요. 개 콧구멍 이렇게 생겼는데 여기다가 콘센트를 꽂으려니까 도망가더라고.
한국전력 싫어! 그러면서 이 새끼 푸들이에요. 네, 푸들. 그 콘센트 이렇게 돼지코잖아. 이거 꽂으려고 했더니 도망가대. 야, 이거는 아니다. 한국전력은 예, 개가 안 물어가는 주식이다. 이거는 사야 된다. 야, 집에 개 한 마리씩 다 키우세요. 그래서 콧구멍에다가 이렇게 대봐. 한국전력을 내가 사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그러면은 이 콧구멍에다가 이렇게 대보면 지금 도망가요. 네. 물릴 뻔했어요. 그럴 때 사는 거야. 개도 안 물어갈 때. 이 푸들은 그리기가 되게 쉬워요. 이렇게 해가지고 눈탱이 이렇게 그리고요. 눈깔. 네. 그 다음에 이렇게 해서 이렇게 대충 이렇게 그냥 이렇게 하면 푸들이요. 푸들 이렇게 돼 있죠. 이게 푸들 또는 비숑. 네, 비숑. 이렇게 그리면 이게 푸들입니다. 대충 그리면 돼. 이게 흰둥이네, 흰둥이. 네. 네. 아시겠죠? 강아지처럼 좀 더 그리고 싶다면 여기 이거 약간 뾰족하게 그리면 돼요. 이렇게 해갖고 핵 돼지 콧구멍. 네. 이게 개입니다. 개야 개. 이 개도 안 물어가는 그런 주식을 사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주식을 그냥 가지고 있거나 팔아서 매수하려면 뭘 살 거냐. 많은 사람들인데 못 나가는 주식을 팔아가지고 일로 넘어가는 게 문제야. 여기서 사요. 그리고 요거는 이제 조정을 받으면 엿됐구나 싶은데 다시 얘네는 올라가지. 팔아먹은 게 올라가는 건 바로 그겁니다. 네? 팔아먹은 주식이 올라가는 그 미친 사례가 바로 이런 사례라 이 얘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제 제가 다 설명을 드렸어요. 네. 제가 오늘 방송에서 다 말씀드렸어요. 시장이 올라갈 때 무엇을 해야 되는지, 환율이 변할 때 어떻게 되는지, 업황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또 원전이든 뭐든 업황적인 업종을 분석을 할 때 어떤 관점을 봐야 되는지, 그 다음에 어떤 식으로 추세를 따라가야 되는지 오늘 방송에 다 들어있잖아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무엇을 집중해야 되는지, 그죠? 무엇에 집중을 해야 되는지, 선택과 집중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여기 와서 다리를 긁으면 안 된다는 거.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파는 건 좋아. 파는 건 좋은데, 무엇을 살 것인지를 결정하고 파세요. 무엇을 할 것인지를. 그리고 겁날 때 사세요. 자, 포지션은 늘 똑같습니다. 여러분들이 이런 주식을 찾느냐 못 찾느냐의 그런 부분만 달려있는 거지, 이런 자리를 이렇게 생겨먹은 주식을 사느냐 못 사느냐에 달려있는 거지 종목이 없지는 않습니다. 재밌는 건 봐봐요. 내가 오늘도 이런 종목을 샀단 말이지. 오늘 네, 뭐 이런 주식을 샀어. 뭐 이렇게 생겨먹은 주식이에요. 이거 샀어. 샀는데 이렇게 빠질 수도 있잖아. 겁내지 말라니까. 빠질 수도 있어요. 근데 결국에는 다시 올라갈 때 보면 하면서 올라가죠. 못 산단 말이야. 그러니까 여러분들 매수를 하는 거 좋아. 이런 자리에 있는 거 그냥 사세요. 사고 물리면 물리는 대로 가. 아니 원전은 올라가는데 나는 이거 바닥에 있는 거 사가고 물렸다. 괜찮아요. 어차피 올라가. 걱정 안 해도 됩니다. 왜 걱정하지? 그 당시에는 사람들이 싫어할 수 있지. 하지만 여러분들은 싫어하면 안 돼. 왜? 우리는 정답을 알고 가잖아요. 얘는 지금 여기 있지만 저기까지 갈 주식이야. 정답을 알고 가잖아. 그러면 여러분들이 단기 수익을 내도 좋고요. 중장기 수익을 내도 괜찮고. 그죠? 두산이 얼마인데 100만 원 간다는 거요? 얼마인데? 요즘에 그냥 툭 하면 다 100만 원 간다는 거야? 갈 수도 있지 뭐. 네. 근데 제가 한 가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런 게 있습니다. 목표 주가를 2배 이상 증권사에서 잡으면 요거는 뻥인 경우가 많더라. 네. 100% 그런 건 아닙니다만 뻥인 경우가 많습니다.
근데 만약에 두산의 목표 가격이 50만 원이다. 그럼 50만 원 갑니다. 10%밖에 안 되잖아요. 50만 원 갑니다. 제가 삼양식품도 말씀드렸죠. 삼양식품. 여기서 말씀드렸잖아요. 목표 가격 100만 원 간다. 목표 가격 100만 원이다. 가는 거요. 왜 얼마 안 되잖아, 차이가. 약간 오버해서 좀 문제긴 하지만, 저까지는 가는 거예요. 가능성이 있는 목표 주가를 증권사에 제시할 때는 따라가는 게 좋습니다. 그 정도 먹을 수 있어요. 근데 어차피 많이 올라간 주식이라 매수는 잘 안 하죠. 이해되시나요? 그 부분들을 꼭 명심하시기 바라고. 자, 오늘은 여기까지 이야기하도록 할게요. 지금 시간이 벌써 이렇게 오래됐네요. 자, 잘 이해하셨으리라 생각하고 이해가 잘 안 되시는 분들은 방송 한번 더 들으세요. 그러시면 될 겁니다. 자, 모든 주식은 시장이 상승할 때 다 여러분들 기쁨을 주게 되어 있습니다. 시장이 상승하냐 못하느냐 그것만 보시고 내일 장은 오늘과 비슷할 것 같아요. 오늘처럼 많이 오르지 못할 수 있어도요. 상승 포인트가 좀 상승이 나타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왜? 미국이 오늘 놀잖아. 네. 미국이 노니까. 그죠? 그런 쪽으로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잘 들고 가세요. 좋은 장이 오고 있잖아요. 그냥 어중간하게 하실 거면은, 네, 그냥 하지 마시고, 좋은 주식 가지고 있으면, 그냥 잘 들고 가시기 바랍니다. 네. 형제님 또 워닝이야. 경고 메시지예요. 조심하세요. 네, 또 끌려간다. 자, 방송 마치겠습니다. 고생하셨어요.